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건강과 관련된 소원 하나쯤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금연입니다. 요즘은 워낙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연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고도 얘기합니다만 여전히 작심삼일 금연을 반복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하게 금연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금연 시 참고하면 좋은 알짜 정보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연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안내해 주실 서울시 시민건강국 나백주 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금연이 왜 어려운지 또 어떤 방법이 유용한지 설명을 해주실 한림대 성심병원의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 금연이야말로 매년 초에 거의 모든 흡연가들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흡연가들이 설 자리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흡연 중인 분들을 거리에서 만날 수가 있거든요. 네. 서울 시내 흡연 인구 아직 얼마나 남아 있는 겁니까? 네, 2016년도 예. 그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의하면 예. 서울시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약 19.5%. 아, 예. 10명 중에 2명이죠. 예. 그 중에 이제 성인 남성 흡연율은 36.5%입니다. 예. 그 전국의 성인 남성 흡연율이 약 40.5%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낮긴 합니다만은 예. 여전히 10명 중에 4명은 남성분들은 흡연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태로서 이게 좀 뭐랄까 이게 좀 정체돼 있달까요? 예. 그런 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명 중 4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저희 이 프로그램에 오시는 고정 패널 중에서도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흡연자가 2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그 고정 패널이라고 하면은 전체 5일 중에서 한 4분 정도가 고정 패널인데 반이 담배를 피우시는 겁니다. 연초마다 금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연이 쉽지 않은 이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 니코틴의 중독성 때문이죠. 예.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조금 더 좀 자세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담배 잎에 이제 니코틴이라는 아주 특수한 물질이 있는 거죠. 이 물질이 코카인이나 뭐 아편처럼 똑같은 기전을 통해서 뇌를 이제 중독을 시키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그래서 이제 이 니코틴이 몸속에 이제 들어오면은 바로 뇌를 자극을 해서 도파민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 쾌감을 일으키는 물질을 분비를 일시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한번 이제 흡연자가 되고 나면은 그 기분을 이제 못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후킹이라고 하는데 한번 딱 갈고리에 걸리듯이 걸려들면은 끊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 즐거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연 보조제 등에 의지해서 금연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좀 편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부작용을 한다. 이게 또 무슨 얘기죠? 네, 그 방금 우리 백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니코틴이라고 하는 중독성 그 물질이 이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니코틴에 대한 갈망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이제 금연 보조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니코틴 성분으로 되어져 있는 껌이라거나 패치라거나 이런 물질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담배의 니코틴의 어떤 그 부작용이 이제 생길 수 있어서 12주 이상은 쓰지 않도록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고요. 이게 또 뭐 너무 이제 많이 쓰게 되면 니코틴이 또 과다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담배를 피우면서 또 니코틴 보조제를 쓰시는 분들도 그런 있는데 분들도 있어요, 보면. 네네네. 그런 거 가운데서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연 치료약이라고 해서 니코틴 그 수용체에 니코틴 아니지만 그런 니코틴에 대한 갈망을 없애주는 그런 약이 있는데 이건 전문 의약품으로서 의사 상담과 처방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흡연을 하다가 2000년에 끊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보조제라든가 뭐 금연 치료 약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끊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마다 그 차이들이 있겠지만 근데 뭐 한 갑 정도 이렇게 피우고 있었던 상태에서 끊어본 경험으로는 끊을 수 있겠던데요. 의지가 있으면. 그게 이제 특수한 케이스군요. 특수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영국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아무런 도움 없이 이때 이제 도움이라는 거는 금연 보조제나 약물 이걸 사용을 하지 않거나 상담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도움 없이 이제 금연을 시도했을 경우에 1년 뒤에 금연을 유지하느냐를 이제 봤더니만 금연 성공률이
한 4%,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100명 중에 4명 또는 5명만 성공했다. 나머지 95명, 96명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연 약물이라든지 금연 보조제 도움과 함께 금연 상담사나 전문가의 좀 상담이나 도움을 받으면은 훨씬 금연 성공률이 높은데 1년 금연 성공률이 뭐 영국이나 우리나라가 비슷한데 한 23에서 한 25%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죠. 예. 예, 100명 중에 75명은 또 여전히 실패를 하지만 예. 혼자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6배, 7배 이게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예. 꼭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기는 뭐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주변에 다 알려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상담자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맞습니다. 받았네요. 예.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근데 요즘에 이게 또 문제라고 그러던데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누구나 맘만 먹으면 손쉽게 보조제를 살 수가 있잖아요. 또 뭐 미성년자들도 담배를 피우다가 끊고 싶다 그래서 보조제를 막 사들이는 경우들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 금연보조제 남용이 더 촉진되는 게 아닌가. 특히나 어린 시절에 그런 걸 접하면 접할수록 더 중독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담배를 끊고자 하는 의지와 더불어서 금연 보조제를 적절히 잘 사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은 금연 보조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용법을 잘 숙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해당 전문가하고 충분하게 잘 그 상담이나 교육을 받아가면서 쓰는 거가 실은 바람직하죠.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쉽게 구매를 해가지고 그 좀 사용법 숙지 없이 막 이렇게 뭐 그냥 무분별하게 쓴다거나 또 이제 담배를 피우면서 같이 쓴다거나 이런 그 원칙이나 이런 방법이 잘 안 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남용이라거나 또는 그런 걸로 인해서 부작용 부분들이 이제 생길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막기 위한 대책 같은 거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금연 보조제 중에는 이제 니코틴 대체제라고 해서 니코틴 껌이나 뭐 니코틴 사탕, 패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병합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같이. 이제 그런 경우는 어쨌든 치료 목적으로 담배를 끊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먹는 약물이 있거든요. 먹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의사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용보다는 의사 처방 지시에 따라서 사실은 복용을 하지 않는 경우 때문에 이제 금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연 니코틴 보조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약 뭐 부외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그냥 구입을 한다든지 구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가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남용 비슷하게 될 우려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걸 남용이라고 뭐 그런 용어를 쓰기보다는 먼저 니코틴 대체제를 사용을 하고 금연을 한 뒤에 만약 니코틴 대체제를 못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코틴 껌을 못 끊는 분들은 또 따로 좀 끊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런 어떤 단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하드코어한 그런 스모커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많이 피지는 않는데 빨리 끊어야지, 괴롭진 않아야지 이러면서 보조제를 갖다 쓰다가 남용이 되는 경우들이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있거든요. 방법은 꼭 하지 않도록 좀 저희들이 교육도 철저히 하고 숙지도 시키고 이런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흡연율이 높아진다는 게 좀 걱정입니다. 사실은 뭐 아까 통계도 우리 발표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20, 30대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조금씩 그래도 정체되고는 있습니다만 낮아지는 그런 추세였는데 10대들의 그 흡연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해가지고 또 여성 흡연율도 올랐다는 그런 통계가 제가 본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서울시 프로그램 없나요? 네, 뭐 지금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25개 서울시 25개구 그 각구에 있는 보건소에서 청소년 금연 상담 그 프로그램을 이제 그 제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그 금연 프로그램을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토요일 날도 청소년들에 대한 그 금연 프로그램을 해주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흡연율이 높은 그런 어떤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뭐랄까 특별하게 금연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그 담배를 처음 시작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홍보라거나 이런 거가 아주 중요한데 저희들이 이런 그 홍보에 있어서는 또래 집단, 또래 문화를 통해서 이런 금연이
안 좋다. 담배를 안 피우는 게 정말 쿨하고 멋진 거다. 예. 하는 것을 좀 알려나가는 그런 캠페인이라거나 예. 또는 UCC 동영상 제작 및 보급 이런 활동들을 좀 다양하게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뭐 고3들 같은 경우가 16.8%나 이렇게 담배를 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전체 학생들은 뭐 6%가 채 안 되잖아요. 이 입시에 대한 경쟁 심리 좀 이거 완화시켜주면 좀 담배를 덜 피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스트레스가 담배를 자꾸 찾게 하는 그런 동력 아닌가 해가지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금단 증상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그래서 보조제 이거 나오고 그런 건데 그럼 이 금단 증상을 보조제 등등 없이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은 금단 증상은 초기 이제 담배를 끊겠다고 해서 첫 48시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 예. 48시간 지나고 한 1주 지나면 조금 누그러집니다. 예. 그 이제 첫 한 1, 2주 동안에 갑자기 니코틴이 안 들어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부작용이 금단 증상인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니코틴 대체제라든지 약물을 쓰고 하는 게 제일 사실은 효과적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힘으로 한다든지 혹은 다른 방법 뭐 예를 들어서 흡연 충동이나 갈망이 일어날 때 뭐 찬물을 마신다든지 혹은 심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당시 임시 땜빵은 될 수 있지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약물의 도움을 좀 활용을 하고 힘들 때 또 상담도 받고 이게 제일 정통적으로 성공률이 높은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담을 받아서 정확한 방법을 자기가 찾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실시해 나가면 금단 증상도 뭐 어렵지 않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실질적인 그 도움들을 갖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자체에 도움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우리 올해 딱 금연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지자체를 찾아가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마다 금연 클리닉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는 그 전문 금연 상담사분들이 배치되어져 있고요. 이분들이 직접 1대1 대면 상담이나 또 전화 상담 이런 거를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필요로 되는 금연 보조제나 패치나 껌 같은 것도 이렇게 지원받으면서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좀 이렇게 좀 그 약물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이제 보건소 의사 선생님하고 연계해가지고 또 그렇게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거주지에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 거주지 가까운 그 보건소를 찾아가시면은 얼마든지 꼭 거주지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 보건소나 그렇죠. 직장에서 가깝다 이러면 거기 가도 되고 지나가다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편하네요. 네. 예. 그런데 여러 번의 금연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7달 동안 끌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번에 그 부장님한테 너무 깨져갖고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솔직히 좀 더 다른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건소 금연 클리닉도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방법인데 또 우리가 재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시 담배를 피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걸 재발이라고 하는 재발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병이군요. 병입니다. 질환이라고 딱 박혀 있습니다. 우리 진단집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아주 우리가 집중적인 치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국가가 마련한 게 우리 4박 5일 동안 입소를 해서 금연 치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7개 권역에 이제 한 군데씩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병원이죠. 병원에 입원을 해서 4박 5일 동안 그런 치료하는 그런 효과적인 이제 치료법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이제 금연 성공률이 6개월 금연 성공률이 한 70%, 높게 70%까지 보고되고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금연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갈 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이게 무슨 어디에 수용되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거부감이 있어서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분이 많고요. 그래요? 예, 대부분이 이제 흡연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도저히 나는 안 되겠어 내 힘으로 이런 분들 중증 우리가 니코틴 의존자라고 하는데 그분들 위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 성공률도 당연히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 CT라든지 혹은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흡연 관련 질환에 대한 또 검사도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예. 좀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큰 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병의원에 가서도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예, 그것도 이제 2015년에 예. 담배값 인상 이후에 금연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 국가가 이제 국민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하. 약값과 상담을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아하.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2016년도에 한 35만여 명, 2017년도에 한 40만 8천 명이 병원을 이용해서 이제 담배를 끊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좀 근처에 있는 병원, 이제 공단에 가면 홈페이지에서 병의원을 우리가 체크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면은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시 예. 홈페이지에서도 그런 예. 병원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일단 내가 좀 금연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까운 보건소에 아무 때나 그냥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맞습니다. 내가 이제 보건소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치료를 받고 싶다 그러면 병원을 찾아가면 되고, 그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또 원하는 병원들 찾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좀 중증이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4박 5일 캠프를 선택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금연을 갖다 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는 전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제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담배 연기가 날아올 때마다 굉장히 참 불쾌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쪄서 피우는 담배들 있잖아요. 네.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 전자담배도 아니고 쪄서 피우는 담배들. 일단 정부의 공식적인 명칭은 예. 권련이라는 게 우리가 담배고 예. 전자기기를 통해서 데우기 때문에 권련형 전자담배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금연학회라는 전문가들 집단에서는 그게 전자담배가 아니고 일종의 아니죠. 예. 담배다 해서 가열담배라고 이름을 바꾸자고 정부의 공식적으로 가열담배. 예.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네요. 정부의 권위를 지금 하는 사실은 상황입니다. 특정 회사의 그 브랜드명을 자꾸 얘기를 많이를 해가지고 네. 그게 좀 껄끄러운데 네. 가열담배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가열담배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연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것도 저는 역하게 느끼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열담배를 피고 있기 때문에 금연 지역에서도 막 이렇게 피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예 금연 지역에서 그냥 담배를, 그럴 때는 특히나 제가 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 데리고 거길 지나가려면 정말 불쾌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청소년과 영유아를 이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간접 흡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공중보건학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건강 문제죠. 그래서 이 간접 흡연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일단 금연구역을 하려고 하는 예.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예. 금연거리를 지정한다거나 예. 또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해서 예.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예. 그렇게 계도하고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청소년 영유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들이 특히 이제 우리 서울시가 최초로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들 주요 통학로에서 간접 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 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네. 거기를 금연거리로 하는 이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나 그 간접 흡연 폐해를 위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7,500곳으로부터 시설 경계 10m 이내를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전에 살던 네. 그 양재동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그 주변에서 어린이집 담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한번 싸울 뻔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런 데에서 담배를 필 수 있는가? 분명히 이제 금연구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도 그분들은 그냥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건물에서 내려왔으니까 피워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이런 데서 피우면 안 된다라고 이 처벌 규정 이런 것들도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요? 이제 아까 어린이집이라거나 예. 학교 통학로 주변에 금연거리 지정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좀 착실하게 만들어서 올해 안으로 이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금연구역 금연거리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범칙금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태료가 별로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그런 길거리도 그렇지만 이렇게 사우나 같은 데 가면 화장실을 피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아, 옆에서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갑자기 굉장히 참 불쾌해지는데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해도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근데 또 현장에서 이렇게 문신하고 이런 분들이 나오시고 이러면 또 뭐 어떻게 좀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이라는 것이 하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만능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어쨌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금연한다 하는 그런 어떤 저희들이 이제 모토를 좀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많이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럼 흡연할 수 있는 시설을 더 확보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모든 건물을 다 금연 건물에다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차라리 숨통이 있어야 되니까 그 흡연 시설에서만 담배를 피게 하고 거기를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 오히려 화장실에서 피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도 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서울시도 금연구역 내 일정한 공간을 흡연구역으로 정하고 거기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대한민국이 국제 그 담배 규제 협의회라고 하는 것에 가입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일정한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방 공간이어야 하고 네, 뭐 하여튼 그런 몇 가지 좀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에 따라서 그런 흡연 부스를 설치를 하고 대신에 다른 금연 공간에서는 꼭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효과적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그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여러 가지로 그 고려를 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인권이 있을 텐데 그 충분히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지 않는 그런 밀폐된 곳에서만 담배를 피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있어야 되겠군요. 지금 그 흡연 시설을 또 막 늘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쾌적하게 담배 피울 수 있는 곳들을 늘리면 또 이 혐연권자들의 문제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참 복잡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는 측면에서요. 자, 금연 이제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확실하게 끊어버릴 수 있게 되려면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핍니다. 이런 분이 대부분이죠. 일종의 자기 합리화인데 근데 사실 담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스트레스가 심하긴 심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찾는 거죠. 담배 대신에 좀 건강하게 나의 삶을 이렇게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관리 전략을 사실은 공부도 하고 그걸 실천에 좀 옮기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행복해지거든요. 담배를 피고 그 결과가 행복하다는 사람은 못 봤지만 담배를 끊고 나서 내가 행복하다는 사람은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금연에 또 국가적으로 많은 금연 지원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신다면 아주 행복한 건강, 노후, 가족 담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흡연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담배 피우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습니다. 뭐 관도 그런 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최영일 평론가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 아니겠어요? 그런 의지는 어떻게 배양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실은 과거에 한 30년 가까이 그 전에 담배를 피우다 끊은 사람인데요. 그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중간에 이게 꺾인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중단 없는 노력과 도전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담배 끊는 것도 훈련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또 계속 도전하고 또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자기가 담배 끊는다 하는 것을 주변에 알리고 가족과 친구의 지원을 같이 받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그 담배 끊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의학적인 또는 보건학적인 그런 환경이 많이 좀 개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담배 끊으려고 결심을 하면은 그걸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라거나 또는 병원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서 이게 활용하면은 담배 끊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올해에는 정말 정치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를 좀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나백주 국장 그리고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 모시고 서울시 금연 프로그램과 금연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